이거를 만족시키는. 자, 이런 거 할 때는 이런 식을 쓰라는 말이 아니다, 그지? 이런 거 할 때 이런 식으로 풀라는 게 그대로 n 빼기 1 n 빼기 2 나누기 3패. 요거는 n 빼기 1 5 곱하기, 자, n 빼기 1 버트니까 n 빼기 1 n 빼기 2 나누기 2패. 6은 먼저 곱해버려서 정리하자. 6을 곱하고 6을 곱하면 곱하기 3 이렇게. 그 다음에 n-1이 다 들어있지. n-1 n-1 n-1. 자, 요래 나눠주면 요거 2차, 요거는 1차, 여기도 1차. 2차 방정식 하나 나오네. 그 2차 방정식을 풀어서 n 값을 구하시오. 어느 동아리 회원은 1학년이 6명, 2학년이 4명이다. 어느 동아리 회원은 1학년이 6명, 2학년이 4명. 총 10명이네. 7명을 뽑을 거야. 7명을 뽑는데 1학년에서 4명, 2학년에서 3명. 1학년에서 4명, 2학년에서 3명을 뽑는 경우다. 뽑는 경우. 그럼 1학년 총 6명인데 6명 중에서 그 중에 4명 이렇게. 2학년에 4명 있지. 4명 중에서 3명. 이렇게 해서 몇 명을 뽑은 거야? 7명을 뽑은 거야. 지금은 요까지가 답이다. 그지? 요까지가 답인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1학년 4명, 2학년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배열시키는 경우를 구하시오. 이렇게 해서. 그러면 곱하기 얼마? 7명이니까 7팩 이렇게 줍니다. 7명이 배열이 됐으니까 곱하기 7팩. 지금 답은 요게 답이랬다. 계산 어떻게 해야 돼? 6시 2하고 4시 1을 곱해줘야 돼. 그죠? 6시 2하고 4시 1을 곱해줘야 돼. 1부터 15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1부터 15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세 수를 택할 때 택한 세 수의 합이 홀수가 되래. 세 수의 합이 홀수가 되래. 이렇게 숫자 3개를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더하는데 이 더했는 결과가 홀수가 되시오. 이렇게. 그럼 여기서 홀수가 몇 개? 홀수가 8개가 있고 짝수가 7개가 있네. 그럼 셋 다 홀수가 되면 셋 다 홀수면 되겠네. 그 홀수 중에서만 3개를 뽑으면 되겠지. 홀수 8개 중에 3개를 뽑는 거예요. 이건 홀수로 더했기 때문에 홀수가 돼요. 이제 홀수 1개하고 짝수를 2개를 뽑으면 되겠지. 그래도 더하면 홀수잖아. 그럼 홀수 8개 중에 1개를 뽑고, 그리고 또 뽑아야 되니까 짝수 7개 중에서 2개를 뽑게 되면 요만큼이 더해서 홀수가 되는 경우죠. 지금 뽑기만 더한 결과를 보기 때문에 순열로 해야 되겠지. 조합을 해야 돼. 배열을 하는 게 아니니까. 남자 6명과 여자 4명 중에서, 남자 6명과 여자 4명 중에서 4명의 대표를 뽑으려고 합니다. 총 10명이야. 4명 뽑을 거예요. 남녀 대표가 적어도 1명씩 뽑히는 거. 자, 남자도 뽑고 여자도 뽑으라 했다. 그죠? 그럼 남자에서 1명과 여자에서 3명. 남자에서 2명, 여자에서 2명. 남자에서 3명, 여자에서 1명. 이렇게 뽑으면 4명의 대표인데 남녀가 적어도 1명씩은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 자, 그 중에서 요렇게 해서 요 경우들을 다 더해주면 요게 답이야. 자, 요렇게 뽑아도 되는데, 이렇게 뽑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게 4명이니까 요렇게 하면 되지. 이거 만약에 5명, 6명, 인원수가 많아지면 이 경우들이 자꾸 많아진다 했지, 그지? 그래서 요때는 어떻게 하는 게 더 편하게 할 수 있냐면, 전체 10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경우, 4명을 뽑는 경우 전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남녀가 섞여서 뽑히라 했지. 그럼 어떻게 하면 안 되느냐 하면, 남자 6명 중에서만 4명을 뽑고,
또는 여자 4명 중에서만 4명을 뽑는 이런 경우가 아니면 되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생각이 하기가 조금 더 간편하게 볼 수가 있어요. 한쪽에서만 다 뽑는 경우를 빼버리면 나머지는 섞어서 뽑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됐지? 1부터 8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3개를 택하여 3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3개를 택하여 3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5를 포함하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겠다. 5를 포함한. 자, 8까지에서 3개를 택해. 근데 5는 무조건 포함되는 거라. 지금 또 뭐고? 자연수 3개를 뽑기만 하는 거야. 뽑기만. 그럼 이 중에서 5는 어떻게? 미리 싹 뽑아놓으면 돼. 자, 뽑아놓으면 이제는 몇 개만? 2개만 더 뽑으면 돼. 몇 개 중에? 7개 중에. 그러면 5는 항상 뽑힌 상태를 유지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요거는 7C2가 됐다. 아니다. 다시. 문제 잘 봤다. 1부터 8까지 자연수 중에 3개를 택해서 3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야. 배열하는 거지, 이거는. 이거나 배열식이니까 3자리 자연수니까. 5를 포함하는 자연수의 개수는. 그럼 5는 미리 뽑아놔야 되겠죠, 5는. 그럼 5를 여기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7개가 남아있네, 7개가. 그럼 그 중에 몇 개만 더 뽑으면 돼? 2개만 더 뽑으면 되니까 7C2가 되네. 자, 여기까지는 세 수를 그냥 뽑기만 하는 거예요. 5를 포함한 상태로. 그러면 이제 5가 포함된 상태에서 5 땡땡의 숫자 3개가 뽑혀져 있지. 그거를 배열할 때마다 하나의 자연수가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여기다 다시 곱하기 3팩을 해줘야 됩니다. 3팩. 예를 들어서 5, 6, 7을 뽑았어. 그럼 567도 되고 765도 되고 다 되잖아. 그지? 그 3개를 배열하는 만큼 또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6개의 점이 같은 간격으로 놓여 있다. 이 중에서 3개의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직각삼각형의 개수. 그럼 자, 직각삼각형은 어떻게 하면 직각삼각형이 되느냐면 요거를 한 변, 지름을 한 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하면 요게 원주각이 90도가 되잖아. 그럼 그런 게 이쪽 편에 2개, 또 요거를 지름을 할 때 이쪽 편에 2개 생기지. 그래서 그게 A라 했다, 그지? 그럼 A는 4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거는 요놈이 지름일 때예요. 그럼 그렇게 지름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요게 지름일 수도 있고, 요게 빗변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또 3가지가 생긴다. 요게 이제 직각삼각형의 개수요. 됐지? 정삼각형의 개수, 이제. 그냥 삼각형이 아니고 정삼각형이야. 자, 정삼각형은 요렇게, 요게 정삼각형. 정삼각형의 개수는 몇 개? 2개가 만들어지거든요. 요렇게도 하나 만들어지면 요렇게 하나 더 만들 수 있어요. 끝. 그 다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하자. x에 대한 2차 방 두 근을 알파.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두 근의 합이네. 마이너스 a 분의 b. 그래서 nc4 분의 nc5.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a 분의 c nc4 분의 nc3. 요게 두 근의 곱이. 이때 두 근의 곱이 1이라고 있대. 요게 1이란 말이야. 두 근의 곱이. 그러면 NC3이랑 NC4가 같다는 말이네. 그래? NC3이랑 NC4가 같다 이 말이야. 자, 3과 4는 개수가 다른데 이게 같아. 왜 그래? N이 얼마기 때문에? 7이기 때문에 그래. 전체 인원수가 7명이기 때문에 3명을 뽑는 거랑 4명을 뽑는 거는 같은 게 돼. 그래서 N의 값이 나왔지. 자, 그러면 알파 합은 요 합은 N이 7이기 때문에 7C4분의 7C5가 되겠네. N이 7이란 걸 알았으니까. 그럼 7C4는 7C3,
요거는 7C2가 되겠지. 자, 그 정리하면 위에 거는 7 곱하기 6 나누기 2. 밑에 거는 7 곱하기 6 곱하기 5 나누기 3패. 요거는 요게 바로 약분. 요것도 요게 약분. 7도 약분. 남아있는 거는 5분의 3이 돼. 자, 합이 5분의 3이야. 곱이 1이 됐다, 그지? 합을 구하라 했네, 그냥. 요 계산하라 했네, 계산.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셔야 돼. 밑에서 n을 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위에서 합을 계산해라. 그다음 209. 남녀 학생 15명으로 구성된 모임에서 3명의 대표를 뽑을 때, 대표 뽑는 거다, 대표. 여학생이 적어도 1명. 자, 여학생이 적어도 1명. 이것도 뭐고? 적어도 이 말이네, 적어도. 적어도는 항상 바로 풀면 안 된다, 있지. 그럼 너무 경우가 많다, 있지. 그래서 15명에서 3명을 뽑는 모든 경우 중에서 15명에서 3명을 뽑는 모든, 나경이 왜 자는데? 왜 자는데? 안 잔다고? 전에 모든 경우 중에서 여학생이 적어도 1명은 아닌 게 뭐고? 모두 남학생에서만 뽑는다 생각하면 되네. 그럼 남학생이 이때 몇 명이냐면 남학생은 그냥 모르니까 n명이라죠, n명. 그럼 n명에서 3명 빼는 거를 빼버리면 그게 방법수가 445가 됐다. 그리고 15, C3은 15, 14, 13 나누기 3, 2, 1. 그럼 요 3, 5, 15, 2, 7, 14. 5, 7이 35하고 13을 곱하면 5, 3, 15, 5, 1은 5, 6, 3, 3은 9, 3. 455네, 그지? 요게 455야. 그렇죠? 그럼 NC3은 10이네, 10. 여기 10밖에 안 되네. N, M 빼기 1, M 빼기 2를 나누기 3 하면 요게 60이 된다, 이 말이지. 60이 되면 5, 4, 5, 6이네. 6, 5, 3, 안 돼. 3, 4, 5, 4, 5, 20, 3, 4, 5네, 그지? 그래서 제일 큰 수 N이 5가 됩니다. 5C3 또는 5C2. 그게 1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N이 5가 됩니다. 그래서 남학생 수는 5입니다. 만약에 여학생 수를 구하라 했다면, 그래도 남학생을 N이라서 풀어야 돼. 그래야 요식이 간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풀 때는 이제 답 쓸 때 항상 조심해야 돼요. 어느 파티에 참석한 13상의 부부가 있다. 남편들은 자신의 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과 악수를 했다. 그 다음에 부인들끼리는 악수를 하지 않았다. 참석한 모든 사람이 나눈 악수는 총 몇 회인가요? 남자들은 남자들하고도 하고 여자들하고도 다 했다, 그지? 근데 여자들끼리는 안 했어. 또 부부끼리는 안 했다, 그지? 그러면 이것도 자, 했는 경우를 따져도 되지만 안 한 경우를 뺄 거야. 직접 한 경우를 취급해도 되는데 안 한 경우를 뺄 거야. 13상의 부부가 있으면 26명 중에 2명을 뽑는 게 전체 할 수 있는 악수의 방법이지. 사람이 총 26명이잖아. 13상의 부부기 때문에. 자, 뭐 부부고 뭐고 다 생각을 안 하면 26시 이만큼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지 마라 했는 게 뭐냐면 부부들끼리는 하지 마라 했지. 그럼 13번은 악수를 안 했겠네. 또는 여자들끼리는 또 안 했다며. 여자들이 총 몇 명? 13명 중에서 2명을 뽑는 요것도 아니야. 이건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직접 해도 관계없고. 그럼 직접 해볼까, 직접. 남자들끼리는 다 한 번씩 했지. 남자들끼리 했으니까 13C2가 되네. 또 남자하고 여자하고도 했지. 남자 13명과 여자 13명이 있어.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도 한 번씩 다 악수를 했잖아.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있는 모든 사람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 다 악수를 했어. 그건 어떻게 계산해? 여기 예를 들어 남자 A, B, C가 있다. 여자 D, E, F가 있다. 남녀끼리는 다 악수했으니까, 그제? 그럼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악수한 횟수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하고 했어. 이 사람은 이 사람하고 했어. 이 사람은 이 사람하고 했어. 지금 3번 했지, 3번. 그럼 이 사람이 이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도 할 거 아닌가, 그제? 이 사람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과 악수를 다 할 거 아닌가? 그럼 이 사람이 몇 번 했겠노? 이 사람은? 그럼 13번인데 13번씩 다 했겠지. 그래서 더해주면 이게 이제 직접 악수한 횟수예요. 요렇게 하는 것보다 요렇게 하는 게 쉽지, 그지? 자, 다시 이거는 봐. 전체 사람 수가 26명이기 때문에 26명이 다 악수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악수를 안 한 경우까지 다 포함이 돼 있지. 그 악수를 안 한 경우를 뺄 거야. 누구끼리는 안 하느냐면 여자들끼리는 안 해. 여자들끼리는. 그럼 여자들이 13명이 있으니까 13명에서 2명을 뽑는 그만큼의 악수 횟수는 안 생겼다는 거지. 또 부부끼리는 안 했다, 그지? 부부가 13쌍이 있으니까 그 두 사람이 만날 때는 악수를 안 했네. 그래서 그거를 빼는 게 이게 좀 더 간명할 거야. A가 몇 번 해야 돼, 무조건. 요걸 기준으로 딱 생각해. 요쪽을 생각하지 말고. A가 13번 했잖아. 그럼 B도 13번 하잖아. 그럼 중복이 어떻게 돼, 그게? 맞네. 그러면 다시 여기서 뭘 빼줘야 돼? 요리 하다 보면 부부끼리 악수하는 경우가 생기겠지. 그게 13회가 생겨. 부부끼리 악수하는 횟수도 빼줘야 돼. 요건 안 되는 거 뺀다, 그지? 이게 너무 많이 뺐지. 그래서 요거는 요만큼 빼주는 거야. 여기서만 생각해. 이 마이너스 생각하지 말고, 하면 안 되는 횟수를 여기 세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횟수. 수현이가 뭐 했냐고? 오늘 밖에 좀 춥다고 했어. 그 다음 211. x에서 y로의 함수에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 요거하고 요 표현하고 요 표현하고 잘 구분해야 돼.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되더라.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 이거는 무슨 말인데, 이거는? (1대1) 함수. X쪽에서 값이 서로 다르지. 그럼 그 대응된 값도 서로 다르다, 이 말이야. 1대1 함수. 이건 1대1이라는 뜻이야. 1대1 함수. 요 말하고, X 값이 커졌지. 그럼 대응된 Y 값도 커지는 거야. X 값이 커질 때 Y 값도 커져야 돼. 이거는 무슨 말? 이거는 증가 함수다, 이 말이에요. 증가 함수. 구분하겠지? 자, 그러면 1대1 대응기 같으면 8개 중에 4개를 뽑아서 배열해서 요거하고 5개를 뽑아서 요거하고 순서대로, 순수 관계없이 연결시키면 돼. 그러면 절대 같은 게 대응이 안 될 거 아니야. 요거는 그 말이다, 그지? 그럼 이거는 뭔데? 커지는 순서대로 대응해야 돼. 1, 2, 3, 4, 5를. 그럼 여기서 8개 중에 5개를 뽑는데, 8개에서 5개를 뽑는데, 그냥 뽑기만 해줘야 돼. 배열하면 안 되고. 8개 중에 5개를 빼면 숫자의 크기 순서가 생기지. 그 크기 순서대로 1, 2, 3, 4, 5를 차례대로 대응하면 되죠. 그럼 이거 한 번 뽑는 것이 바로 한 번의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거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요렇게 뽑자, 요렇게. 그럼 1이 여기, 2가 여기, 3이 여기, 4가 여기, 5가, 요렇게 대응될 한 가지밖에 못 맞는 거예요. 뽑는 자체가, 뽑는 방법수가 대응하는 방법수를 나타낸다. 그래서 요게 중요해, 요게. 자, 요거만 있으면 요렇게 하면 끝이 나. 근데 조건에 요 말이 더 붙어 있지. F4는 6이다는, 요것만 처리해주면 돼. 그래서 1, 2, 3, 4, 5를 발로 이렇게 대응을 하는데,
4가 6에 딱 가 있어. 요 놈이 6에, 요 4가 6에 요렇게 대응이 벌써 돼가 있어. 그러면 3은 절대 6에 가면 돼, 안 돼? 3이 1, 2, 3까지는 요 중에 대응해야 돼, 요 중에. 요 5라는 놈은 요 중에만 가야 돼, 그지? 그런데 크기가 클수록 큰 값으로 대응해야 돼. 그럼 5개 중에 어떻게 하면 돼? 3개를 뽑기만 하면 되죠. 그럼 3개 뽑았지? 뽑으면 제일 작은 수는 1하고, 그 다음 수는 2하고, 뽑은 수 중에 제일 큰 수는 3하고, 그게 요거로 대응하는 방법이죠. 5가 갈 수 있는 데는 두 군데밖에 없네, 그냥. 둘 다 대응해야 되니까 뽑혀버리고. 점이 10개가 있지. 10개의 점이 있다. 10개의 점. 이들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 자, 직선은 10개 중에 2개의 점을 선택하면 하나의 직선을 만들 수 있잖아. 10개 중에 2개의 점을 선택하면 하나의 직선을 만들 수 있지.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4개 중에 2개를 뽑는 거는 직선을 하나를 두고 요렇게 세고 요렇게 반복해서 계속 반복해 세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런 게 몇 개 있어? 5개 있지, 5개. 빼버리면 돼. 그럼 이제 중복에서 생 거를 다 뺐지. 자, 이렇게 빼고 나면 무슨, 이런 게 다 어떻게 된다, 이거. 이 직선 자체가 사라져 버리지. 그럼 더하기 얼마를 해줘야 돼? 그죠, 5를 해줘야 돼. 직선 할 때는 마지막에 더하는 거 잘 이해하자 있다. 자, 그 다음에 삼각형. 민서, 잘 잔다. 모자 딱 써가. 이제 삼각형. 삼각형은 10개에서 몇 개를? 당연히 3개를 가져오지. 자, 이런 거는 삼각형 아니다. 4개 뽑아도, 그제? 그래서 4개에서 3개 뽑는 건 삼각형이 아니에요. 여기서 뽑는 3개는 삼각형이 아니에요. 그런 게 역시 5개가 있네. 자, 여기는 뒤에 처리할 거 없다, 그제? 왜냐하면 이걸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원래부터 없었잖아. 그런데 세기 때문에 빼준 거예요, 그제? 아까는 원래는 직선이었잖아. 근데 그 5개의 직선이 요거 때문에 없어졌지. 그래서 더해준 거예요. 자, 1층에서 5명이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2층, 3층, 4층, 5층의 4개의 층 중 4개의 층 중 2개의 층에서 2명과 3명씩이 내려야 돼. 자, 내리는 층이 2층에 내릴 수도 있고 3층에 내릴 수도 있고 4층에 내릴 수도 있고 5층에 내릴 수도 있어. 자, 몇 명이? 여기 5명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막 내리는 게 아니고 2명이 두 번을 내릴 거야. 이 4개의 층 중에. 근데 한 번은 2명이 내리고 또 한 번은 3명이 내려야 돼. 또는 반대로. 하여튼 한 층, 각 층에 2명과 3명이 이 2층에 나누어 내릴 거야. 2개의 층에. 5명을 요 2개의 층에 한 층은 2명을, 한 층은 3명을 내릴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2층에 내릴 거야. 근데 한 층에는 2명만 내려야 돼. 한 층에는 3명이 내려야 돼. 그럼 5명을 A, B, C, D 이라 해봐. 자, 2층에 2명이 내렸어. A, B가 내렸어. 그 나머지 사람이 뭐 4층에 내렸어. 2층과 4층에 내렸지. 근데 2층에 꼭 A, B가 내릴 필요는 없잖아. A, C가 내려도 돼, 그지? 그 나머지 사람이 또 4층에. 똑같은 2층, 4층인데. 근데 2층에 꼭 2명이 내리라는 법은 없잖아. 2층에 A, B, C가 내리고 4층에 뭐 D가 내리고. 많겠지, 방법이, 그지? 자, 이거를 어떻게 계산을 할까를 잘 한번 정리해 봐. 이거 저번 시간에 우리 조 나누기 했지, 조 나누기. 일단은 5명을 2명, 3명 이렇게 두 덩거리로 나누는 방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2명, 3명이 여기 들어와야 되니까
5명에서 2명을, 남아있는 3명에서 3명을. 자, 지금은 나눌 거 있다 없다? 없다. 요 개수가 다르니까, 그지? 이제 이게 뭐냐면 요 덩거리 두 개에 여기는 2명, 여기는 3명이 오도록 나누는 방법수가 이만큼이에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2명짜리가 요 한 덩거리, 여기는 3명짜리가 한 덩거리가 이렇게. 이 덩거리를 이제 엘리베이터에 그냥 내리는 거죠, 층으로. 그러면 똑같은 요 2명, 여기 2명이 내리고 여기 3명이 내렸어. 반대로 여기 3명이 내리고 여기 2명. 똑같은 3층, 5층이라도 구분되겠지. 곱하기 뭘 해주면 돼? 이게 뭐야? 4P라고 해서 여기 2명, 3명을 3층, 5층에 내렸다, 5층, 3층에 내렸다 구분해야 되잖아, 그제? 그래서 여기 또 4P가 돼요. 그래서 요만큼이 요런 형태로 내리는 방법수가 됩니다. (214)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서로 다른 5개의 바구니에 빨간색 공 3개와 파란색 공 6개를 모두 넣는 경우는, 자, 서로 다른 바구니니까 바구니를 이렇게 두죠. 여기에 빨간 공 3개와 파란 공 6개, 빨간색 3개와 파란 공 6개를 넣는 경우를 구하는데, 자, 빨간색 공은 각 바구니에 2개 이상 넣을 수 없다. 1개까지 밖에 못 넣는다는 거지. 2개 이상 넣을 수 없다 했으니까, 그러면 먼저 빨간색 공을 각 바구니에 먼저 일단 하나씩 집어넣어 버리죠. 하나씩 밖에 못 넣는다는 거예요. 그럼 집어넣자. 자, 각 바구니에 빨간색 공이 하나 들어갑니다. 요런 경우가 몇 가지? 각 바구니에 빨간색 공 1개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가 생겨요? 5. 빨간색 공끼리는 서로 구분되지 않잖아, 그지? 그래서 어느 공을 가져갔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을 가져왔나 안 가져왔나. 즉 5명 중에 그 공을 가져가는 사람 3명을 정하는 거예요. P가 돼버리면 요거 공이 바뀌면 서로 다르다는 말이잖아, 그지? 그런 게 아니잖아. 공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A, B, C가 1개씩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5, C, 3 중에 한 가지가 요거잖아요, 요거. 한 가지를 구해놨다. 그럼 여기서 이제 곱해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A, B, C가 받았을 때만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받을 때는 다 이거 계산해놨잖아. 뜻 알겠지? 요렇게 해서 곱하기 들어가면 A, B, C가 받은 경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데, 각 바구니의 공은 1개 이상이 돼야 돼. 1개 이상. 근데 지금 남아있는 공은 파란색 공 6개밖에 없지. 각 바구니에는 1개씩은 들어있어야 돼. 아무리 안 들어가도 1개씩은 있어야 돼. 자, 이제 파란색 공 2개를 미리 없으니까 하나씩 딱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파란색 공끼리는 구분 안 된다. 무슨 공을 넣든지 간에 그냥 하나씩을 줬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서 경우가 몇 가지 발생해? 그냥 여기 1개, 여기 1개 이렇게. 이거 그냥 형식도 일선한 거야. 파란색 공을 넣으면서는 경우가 발생하는 게 없다, 그지? 자, 이제 이 파란색 공이 몇 개가 남았냐면 4개가 남았어. 이 파란색 공을 4개가 남았어. 자, 그 4개를 셈이 초록색으로 쓸게. 이제 4개를 여기에 집어넣으면 되네. 4개를 넣자. 4개를 넣는데 4개를 어떻게 넣을 거냐면 사이좋게 이렇게 1개씩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줄 수 있잖아. 또는 한 놈한테는 2개를 준 거예요. 한 놈한테 3개를 주면 돼, 안 돼? 안 돼. 3개 이하로 넣는데 벌써 1개가 들어있잖아. 또 다른 방법은? 그래, 2개. 이랬죠. 이제 계산을 해야 돼. 지금부터 이제 답을 써야 돼. 요 자리에 쓸 거 계산한다, 지금. 요 자리에 쓸 거.
자, 이렇게 주는 방법은 총 몇 개 있을까? 다섯 명 중에 4명을 고르면 되잖아. 그 뽑힌 사람한테 한 개씩 준다 생각합니다. 꼭 E가 못 받아는 말이 아니잖아, 그제? 5명 중에 1명이 못 받는 거야. 못 받는 사람 수가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내가 한 개씩을 나눠줄 사람을 4명을 선택을 한다라고 생각해도 돼. 그래서 5C4. 또는 안 받는 사람 하나를 선택해도 돼. 5C1. 이건 어떻게 계산해? 2개짜리가 하나 있다, 그지? 이건 어떻게 계산할까? 2개를 받는 게 중요해. 2개를 받는. 나머지는 1개씩 받으니까. 2개를 누구한테 줄까? 2개를 누구한테 줄까? 2개짜리 줬다, 그지? 그럼 남아있는 2개를 누구한테 줄까? 2명 뽑히면 그 사람한테 1개씩을 나눠줍니다. 맞지? 그래서 세 번째 이건 어떻게 하면 돼? 이거는 5명 중에 그냥 2명을 뽑아서 2개짜리를 나눠준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만큼의 값이 바로 이 자리야. 더해준다는 말이지, 이거를. 그만큼 요 규칙대로 나눠줄 수가 있다. 215. 직선이 몇 개 있나? 12개의 점이 있어. 이걸 가지고 직선을 만들면 서로 다른 직선이 몇 개가 생길까를 구해보시오. 자, 일단 점이 12개가 있으니까 12개에서 2개 뽑는 게 일단 직선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닌 거를 다 빼고 뺏는 개수만큼을 더해주면 된다. 직선일 때는. 자, 안 되는 거요. 4개 중에 3개 뽑는 거네. 2개 뽑는 거. 그런 게 3개가 있네, 그지? 그 다음 세로줄 3개 중에 2개를 뽑는 거. 자, 그게 또 4개가 있네. 요렇게,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또 아닌 게, 요런 것도 일직선 위에 있잖아, 그지? 역시 3개 중에 2개를 뽑는 건데, 그거는 요쪽도 있으니까 4개가 됩니다. 그래 좀 아닌 게 3가지, 4가지, 4가지니까 총 11개지. 그래서 11개만큼은 다시 직선이니까 더해줘야 돼. 그래서 요렇게 나옵니다. 됐지? 요것도 된다. 만드는 평행사변행이 아닌 사다리꼴. 평행사변행이 되면 안 돼. 사다리꼴. 사다리꼴은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네. 사다리꼴이 되겠네. 자, 그러면 먼저 여기 4개 중에 자, 요 1번, 요거를 1번, 요렇게 가는 거를 2번, 요렇게 하는 요거를 3번이라 할게. 먼저 1번 쪽에서는 뭘 쓸 거냐면 1번 쪽에서는 요걸 쓸 거예요. 1번 쪽에서 요런 줄을 쓸 거예요. 1번 줄이 이렇게 있으면 사다리꼴 되려면 요 3번 줄하고 요쪽 줄하고 요쪽 줄에서 한 개를 요거 중에 한 개를. 자,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이거 중에 뭔지 몰라도 어느 2개가 결정을 해야 돼. 이거 중에 어떤 2개를 결정하고, 이거 중에 어느 하나를 결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 중에 어느 하나를 요렇게 결정을 해주게 되면, 요렇게 생긴 사다리꼴이 되죠. 이러죠. 그럼 먼저, 여기서 한 개를, 2개를, 그 다음에 이쪽과 이쪽에서 한 개를 해야 되겠네. 그래서 4개 중에 2개를, 2개 중에 1개를, 3개 중에 1개를. 이쪽에서 4줄 중에 2줄, 이쪽에서 1줄, 이쪽에서 1줄. 그러면 이제 사다리꼴 형태가 만들어져. 또는 여기서 이제 2줄 할까, 여기서. 그럼 3줄 중에 2줄을, 4줄 중에 1줄을, 2줄 중에 1줄을.
요 중에 두 줄을 하고 여기 한 줄과 여기 한 줄을 하면 또 사다리 꼴. 또는 이제 이쪽에서 두 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두 줄 중에 두 줄을 하고 네 줄 중에 한 개를 세 줄 중에 한 개를. 자, 그렇게 만날 때마다 한 번의 사다리 꼴들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217. 자, 점이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삼각형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이때 삼각형을 포함하는 사각형을 총 몇 개 만들 수 있겠는가? 점을 이어서. 점을 4개를 이어서 사각형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럼 그 중에 쌤이 하나를 그려볼게. 점 4개를 쌤이 선택을 할게.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요렇게 이으면 요 삼각형을 포함하는 사각형이 되죠. 일부러 쌤이 색을 4가지 색으로 칠해줬다. 자, 이 중에 필수 빨간색은 없으면 안 되겠지, 그지? 그 빨간색이 한 개밖에 없잖아. 이 점이 포함 안 되면 절대 이거를 포함할 수가 없어. 이거는 그냥 이 빨간 점은 이게 그냥 고정. 이거는 무조건 선택. 이제는 보라색. 보라색은 무슨 색을 뭐를 의미하느냐면 4하고 8을 의미한다. 4하고 8 중에 한 개. 보라색은 그 중에 한 개를 하는 거야. 파란색은 4하고 8 중에 어느 하나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녹색은 나머지 그 4개, 여기 있는 요 4개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그 4개 선택된 것들을 연결하면 그 사각형은 반드시 이거를 포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빨간 거 한 가지, 그 다음에 파란색 중에 한 가지, 2개 중에 한 가지, 보라색 2개 중에 한 가지, 초록색 4개 중에 한 가지. 그 색깔별로 하나씩을 해서 이어주게 되면 그게 바로 사각형인데, 요 사각형들은 어떤 형태를 연결을 하든지 간에 요거를 포함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답이 아니에요, 이게. 색깔별로 하나를 선택했는데 이게 사각형이 안 될 수가 있어. 색깔별로 하나씩을 선택했는데 사각형이 안 되는 경우 그거만 이제 안 잊어버려. 지금까지 생각하는 건 조금 어렵지만 마지막에 그 생각을 잘 해줘요. 요거 요렇게 할 때는 안 되잖아. 점 3개인데 이게 일직선 위에 와버리네. 그래서 그 한 가지는 빼줘야 돼. 그렇지? A에서 B로의 함수 중에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를 구하셔야 돼.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 1, 2, 3, 4, 5, 6을 1, 2, 3에 대응하는데 치역하고 공역이 같아요. 치역도 1, 2, 3이 나와야 되고 공역이 1, 2, 3이니까. 그럼 그렇게 되도록 쌤이 하나 대응해 볼게. 예를 들면 이렇게. 그러면 공역도 1, 2, 3인데 치역도 1, 2, 3이 나왔지. 이런 거를 몇 개 만들 수 있겠는가? 자,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1부터 6까지를 세 덩거리로 만들까? 세 덩거리로. 그래서 그 각 덩거리를 1, 2, 3으로 1대1로 대형식이면 되죠. 아까 우리 엘리베이터 있는 거 비슷하게. 그럼 6개를 세 덩거리로 나누는 방법은 1개, 1개, 4개가 들어갈 수도 있지. 1개, 2개, 3개가 들어갈 수도 있네. 2개가 다 요 경우들 밖에 없네. 자, 그래서 먼저 세 덩거리로 나눌 거야. 몇 개가 들어있든 상관없이 덩거리를 세 덩거리로 갈라줄 거야. 세 조로 가른다는 말이지. 그럼 먼저 첫 번째.
6개 중에 1개를 가져왔네. 남아있는 5개 중에 또 1개를 가져오면 2개 썼지. 그럼 남아있는 4개 중에 4개. 그럼 이거 1인데 그냥 형식적으로 쓰는 거야. 나눠줘야 되겠죠, 이거는. 같은 게 하나, 2개, 요거 개수가 같잖아. 그게 하나, 2조가 같지. 그러면 2패. 저거끼리 자리 바꾸는 건 계속 반복했어요. 또는 세 덩그리로 가는 방법이야. 그 방법은 또는 1개, 2개, 3개는 6개에서 1개를, 5개에서 2개를, 나머지 3개에서 3개를. 나눌 게 없지, 지금은. 개수가 다 다르니까. 또는 둘. 6개 중에 2를, 4개 중에 2를, 2 중에 2를. 나누기 3패, 그죠? 3패. 이게 뭐야, 이게? 세 덩그리로 나누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면 덩그리 3개가 있지. 그 3개의 덩그리를 하나는 1로, 하나는 2로, 하나는 3으로 1대1로 대응식이 된다. 즉 3개를 다시 배열을 하는 거예요. 곱하기 3패. 자, 등차 수열이라는 게 있어. 자, 저 뒤에 나오는 수열 파트부터 먼저 한다. 재밌는 것부터 먼저 끝내고 재미없는 거는 나중에 하려. 자, 수열은 이런 게 수열이야. 1, 2, 3. 이게 숫자를 쭉 나열해서 쓰는 거야. 이런 거를 수열이라고 해요. 수열. 숫자를 쭉 나열해서 쓴 거를 우리는 수열이야. 자, 그럼 이제 문제. 그 다음 수는 뭘까? 이렇게 예측할 수 있지, 그지? 그리고 어떤 규칙이 있단 말이야. 이런 규칙 있는 숫자들의 나열을 수열이라고 해요. 그럼 규칙이 없으면 그것도 수열이야. 근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지, 그지? 어떤 규칙을 갖는 그런 숫자들이 나열된 것을 우리는 수열이다, 이렇게. 자, 그런 수열 중에, 자, 제일 첫 번째 하는 수열이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 차이가 일정하다는 거야. 차이가 일정한 거. 예를 들어서 2, 4, 6, 8 계속 차이가 2밖에 안 나지. 이런 수를 우리는 등차 수열이래. 5, 10, 15, 20 이런 수를 우리는 등차 수열이래. 그럼 차가 일정해야 돼. 차이가 일정해야 돼. 이게 차가 바뀌면 안 돼. 이게 2가 더했다 보면 3을 더하고 또 2를 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계속 2를 더해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지? 이렇게 더해가는 요 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공차다 이렇게 불러요. 공차. 그리고 앞으로 공차는 이렇게 쓸 거야. 그럼 여기서는 공차가 얼마인데? 당연히 5가 되지. 그 다음에 3,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자, 이렇게 가면 공차가 얼마? 당연히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마이너스 2를 계속 뺀다는 말이 아니고 마이너스 2를 더한다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일정하게 더하는 수를 우리는 공차다 이렇게 붙여요. 공차. 자, 그래서 이제 등차 수열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수를 우리가 A라고 하죠. A. 이렇게 제일 첫 번째 서는 수를 우리는 초항이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초항. 제일 첫 번째 서는 수를 초항이다 라고 부를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하는 거는 앞에 배웠던,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과 거의 상관이 없는 내용이니까 요 내용 독립적으로 잘하면 돼요. 지금까지 했는 게 뭐 기초가 없는데 이런 거 없다. 이거는 요 자체적인 형태로 하나의 어떤 파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온 요 내용들만 잘 이해를 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공차를 아까 D라고 쓴다 했지. 그럼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될까? 그렇지. T가 더해졌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항. 그 다음 항은 뭐가? T를 계속 더해가니까. 이 더하는 게 변하면 안 된다 했다. 그지? 그 다음은 이런 식으로 계속 항이 나타나겠지. 이렇게 나타나다가 요게 첫 번째 항, 요게 두 번째 항, 요게 세 번째 항. 그럼 n번째 항은 어떻게 될까 생각해요. n번째 항.
그렇지. A 더하기 N 빼기 1D단 말이야. 두 번째는 1D잖아. 1D. 1을 더했잖아. 그지? 세 번째는 2를 더했잖아. 네 번째는 3을 더했잖아. 3D. 네 번째는 하나가 적은 3을 더했지. 그럼 N번째는 하나가 작은 N-1D가 더해진다. N번째는 N-1D가 더해진다. 이러지? 요렇게 N번째 항을 A 더하기 N-1D 요렇게 되는데 요 N번째 항을 앞으로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일반항이다 라고 부를 거야. 일반항이다 라고. 그래서 일반항이다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할 때 N번째 항, N번째 항. 그거를 일반항이라고 보고 그 일반항을 앞으로 AN 이렇게 쓸 거야. N번째 항. 그 다음에 수열을 나타내는 방법이다. 자, 수열을 쓸 때 이렇게 써. A1. 그럼 그 다음 뭐를 써야 돼? A2, A3 이렇게 쭉 가면 N번째는 AN 이렇게 되겠지. 요런 수열을 우리가 뭐라고 앞으로 표현할 거냐면 AN이라 쓰고 이렇게 집합 기호를 써주면 요 말은 요렇게 되는 수열이다 이 말이야. 그럼 또 다른 수열 하나 쓸까? B1, B2, B3 이렇게 가면 이거는 BN이 되겠지. 자, 요거는 BN을 쓰고 요렇게 집합 기호를 써주면 요렇게 쓸 거를 요렇게 표현해 준다. 됐지? 자, 어떤 수열이든 간에 제일 첫 번째에서는 요 수열을 우리는 첫 번째 항이라는 뜻으로 초항이다 이렇게 부르고 초항. 자, 그 다음에 n번째 있는 이런 수열을 우리는 일반항이다 라고 부를 거야. 일반항. 그러면 일반항을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볼게. 7, 11, 15, 19 이렇게 갈 때 일반항이 뭔가를 찾아보래요. 자, 이거는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인 걸 알겠지, 그지? 공차가 계속 4가 되잖아. 자, 이 수열은 공차가 4가 되는 등차 수열이다, 이 말이야. 공차가 4가 되는 등차 수열이다. 그럼 여기서 일반항을 구하시오 하면 일반항 구한다. A 더하기 n-1D. 이걸 외워야 된다, 그지? 공식이야. A 더하기 n-1. A가 뭔데? 첫 번째 항 7이네, 7. 더하기 n-1 d가 얼만데?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4n 더하기 3이 되지. 자, an을 구했더니 an이 뭐냐면 4n 더하기 4. 자, 어떤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놨어. 일반항. 그럼 이게 첫 번째 수, 두 번째 수, 세 번째 수, 네 번째 수. 그럼 100번째 수는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거 찾으려면 머리 막 굴려야 돼. 찾을 수는 있는데 머리 막 굴려야 된다. 100번째 수를 이제는 AN 하는 게 N번째 수잖아. N번째 수. 그럼 100번째 수를 구하면 N 대신 100 집어넣으면 돼. 그럼 100번째 수는 이렇게 쓰겠지. 이렇게. 그럼 그 수는 403이다. 이렇게 바로 탁 구할 수 있다. 자, 일반항이 뭘 의미하느냐면 일반항이 이렇게 딱 구해지고 나면 그 N 대신에 내가 원하는 숫자를 집어넣어 버리면 요 수열에서 몇 번째든 그런 식으로 해서 구해낼 수가 있다. 자, 이걸 수열을 배우기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4씩 건너뛰지. 그럼 요거를 4의 배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뭐 1을 더해서 8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또 3을 빼서 요 4라고 봐도 돼. 여기도 3을 빼주면 8이 되네. 여기서 3을 빼주면 12가 되네. 3을 빼면 16이 되네. 4 곱하기 1, 4 곱하기 2, 4 곱하기 3, 4 곱하기 4, 그럼 4 곱하기 100, 100번째는 이렇게 되겠지. 원래 수는 얼만데? 그거보다 3이 더 크지. 그래서 403이다. 수열을 안 배울 때는 이제 굳이 찾자면 이런 방법으로 찾을 수가 있어. 그런데 이제는 수열을 배우면 이런 개념으로 일반항을 구해버리는 거야. 일반항. 그래서 일반항 구하는 거는 이렇게 공식만 알고 있으면 일반항 구할 수 있겠네. 이런 식의 배우는 게 바로 수열 그런 단어예요. 수열.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단어는 등차 수열.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등비 수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열. 이렇게. 수열 뜻 알았지?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등차 수열은 이렇게 등차 수열은 A, B, C 세 수가 있어. 세 수가. 수가 3개 있는데 이 3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더라 해서 요럴 때 요 가운데 있는 수를
등차 중항이다 이렇게 불러.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등차 중항이다 하는 것부터 등차수를 지금 정리하고 있다. 세 수가 등차수를 이룰 때 이때 이 가운데 있는 수를 등차 중항이다 이렇게. 항. 앙이 아니고 항이야. 항.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아니 앙이라는 아들이 있어. 등차 중항이다. 항. 자, 이게 등차수열이기 때문에 B에서 A를 빼면 뭔데? B에서 A를 빼면 이게 무슨 뜻이야? 공차란 말이잖아. 이게 바로 D란 말이야. D. 그러면 C에서 B를 빼도 뭐야? 이것도 공차잖아. 그럼 이게 등차수열이라면 이 공차는 어때? 같겠지 이렇게. 이러나. 그래서 2B는 A 더하기 C가 되고 B는 2분의 A 더하기 C가. 이런 관계가 만족될 때 요 B를 두 수 A, C에 대한 등차 중항이다. 그럼 자, 세 수가 등차수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가운데 있는 요 수가 요 두 수의 뭐가 되면 돼? 평균이 되면 된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7하고 13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수가 딱 들어가니까 이게 등차수열이 됐어. 그럼 요 수는 뭐가 되면 되느냐면 두 개에 대한 평균인 10이 되면 된다. 알겠지? 세 수가 등차수를 이루더라 라고 하면 자 조건이 요거야. 가운데 수를 두 배를 하면 그 앞뒤에 있는 수를 더했는 거하고 같더라. 요게 세 수가 등차수를 이룰 때 등차 중앙 앞으로 세 수가 등차수를 이루는데 요 말을 딱 보게 되면 가운데 수를 두 배를 하면 앞뒤를 더했는 것 같다. 요 식을 쓸 거야. 밑에 식하고 같은 말인데 요렇게 쓸 거야. 세 수가 등차수를 이루더라. 자 그러면 가운데 있는 수를 두 배를 하면 그 앞뒤에 있는 수를 더했는 거하고 같다. 그게 이제 등차 중앙이라. 이랬지? 아, 저놈 좀 해보자.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날 수가 있지? 신기하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두 가지를 잘 기억해야 된다. 세 수가 등차수를 이루더라 라고 할 때는 요 세 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둬야 돼. 자, 제일 쉽게 생각하는 건 이거지 뭐. A면 이렇게 써도 돼. 이렇게 해도 아무 관계 없다. 관계 없는데 세 수가 등차수를 이루다 할 때는 이렇게 써도 되지만 어떤 방법이 좋냐면 어떤 수가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 수는 이렇게 되겠지. 그럼 그 앞에 수는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식을 쓸 때 편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세 개 쫙 더해버린 거 얼마? 3A. 이거는 세 개를 더하니까 3A 더하기 3D. 그것보다는 이게 편하겠지, 그제? 이건 계산이 편해져. 곱하는 것도 봐. 합차 공식 막 쓸 수 있고. 그래서 세 수가 등차수를 이룬다 할 때는 이렇게 써도 되기는 되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말고 항상 표현을 이렇게 해두잖아. 세 수가 등차수를 이루더라 라고 하면 그때 쓰는 표현이 이거예요. 이제 네 수가 등차수를 이루어. 숫자 4개가. 4개가 등차수일 때는 진짜 3개는 딱 가운데 수 기준을 잡을 수 있잖아. 근데 4개일 때는 기준 잡을 수가 없지. 짝수개니까. 제일 가운데 있는 수를 못 정해. 그지? 자, 그래서 4수가 등차수를 이루더라 라고 할 때는 이렇게 표현해. A-D, A8. 요거 두 개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요런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A-D 얼마만큼 건너뛰는 거? 2D만큼 건너뛰지. 그럼 그 다음 수는 뭐겠노? 그 앞에 수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4개를 더하면 얼마? 4A. 어떤 그런 형태를만. 요거 두 개는 곱하면 합차, 곱하면 합차. 됐지? 자, 그러면 세 수가 등차수 이룬다는 이 표현은 이 3개라는 숫자는 홀수개일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럼 만약에 5수가 하면 어떻게 하면 돼? A 더하기 2D가 되고 여기는 A-2D다. 이렇게 쓰면 돼. 6개 더하면 A 더하기 5D가 되고 2D씩 더하니까 A-5D. 이렇게 하면 6수가 등차수를 이룰 때 이렇게. 하지만 그런 건 잘 안 써. 3개 아니면 보통 4개 형태까지 쓰니까 요때와 요때
수를 어떻게 표현하더라는 거, 그 표현법 알아봐. 그렇지, 공차가 이제 2D를 생각하는 거야, 여기서. 자, 이제 등차 수열의 합, 여기까지 할게. 등차 수열의 합하는 거. 자, 등차 수열은 어떻게 생기냐면 A 더하기, 그 다음에는 A 더하기 D 더하기, 그 다음에는 A 더하기 2D 더하기, 이렇게 쭉 갈 거 아니까. 이렇게 가다가 제일 마지막 수는 몇 번째 수야? n번째 수지. n번째 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A 더하기 n-1D 아까 n번째 수니까 그거를 셈이 L이라고 쓰는 거야. L. 제일 마지막 항이다는 뜻으로. 그럼 이건 n번째 항을 나타내. 그럼 그 앞에는 뭐겠노? 그거보다 D가 작겠지. 그 앞에는 또 그거보다 D가 작으니까 이렇게 되죠. 이게 첫 번째 항이 A고 공차가 D인 수열을 n개를 쭉 적어놓은 거야. 자, 이거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n개의 합이다는 뜻으로 합, n개를 더했다. n개의 합이다는 의미로 SN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이해됨? 요 표현 이렇게 할 거야. 자, 이제는 이 수열을 셈이 거꾸로 쓸게. 거꾸로. 그럼 제일 끝에 걸 제일 처음에 쓰는 거야. L. 그 다음에 L-D. 그 다음에 L-2D. 이렇게 쭉 가서 A 더하기 2D. 거꾸로 쓰고 있다, 순서를. 그 다음에 A 더하기 D. 제일 마지막에는 A. 그럼 이것도 똑같은 거니까 이것도 역시 SN이 되겠지. 내가 이거 지금 다 더있는 식 만들 거야. 이 다 더있는 식. 이제는 이 두 개를 우리가 더해버릴 거야. 이렇게. 됐다. 자, 더하면 내가 지금 구하는 거는 SN이잖아. 구하는 거는 SN이야. 근데 두 개 똑같은 게 되니까 2SN이 되겠지. 그다음 요거 두 개 더하니까 A 더하기 L. 요거 두 개 더해도 A 더하기 L. 요거 두 개를 더해도 계속 두 개를 더한 건 A 더하기 L이지. 이게 몇 번 더해졌어? 당연히 N번 더해졌지. 자, 내가 지금 구하는 거는 n번째 항까지를 더해는 합을 구할 거야. 합을. 저 합은 2분의 n a 더하기 l이다. 이렇게. 자, 이게 등차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공식이야. 이게. 자, 등차 수열 합을 나타내는 공식. 이 n은 무슨 뜻인데? 내가 몇 개를 더하는가 그건 개수지, 그지? 에서 7 하면 7개를 더했다 이 말이야. 그 n을 나타내는 거야. A는 뭔데, A는? 제일 첫 번째 항. L은 n번째 항. 왜? 여기서 n개를 더했기 때문에 마지막이 바로 n번째 항이잖아.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봐. 1, 3, 5, 7, 9, 이렇게. 등차수열이지. 몇 개를 더하는데? 5개를 더했잖아. 그러면 S5라는 말이지, 그지? 그럼 2분의 n. 5개를 더했으니까 2분의 n. 첫째 항이 1, 다섯 번째 항이 9, 이렇게. 그래서 요 합은 25가 된다. 자, 이런 거는 앞으로도 1학년 과정 하면서 써먹으면 되겠지, 그지? 이런 숫자들의 합을 우리가 계산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한 번씩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수열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면 이제 계산할 때 조금 편하게 합니다. 그까 됐지? 자, 그런데 2분의 n. 요 L이 무슨 뜻이라서 L이? 이게 바로 AN이잖아, AN. 그럼 AN이 뭔데? A 더하기 n-1D. 요게 AN이잖아, 그지? 요게 AN이야. A 더하기. 그거를 요 L 대신에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집어넣어버리면 여기다가 A만 더 더해주면 되지. L에다가 A를 더했는 게 요 갈로잖아. 여기다 A 더하면 A가 2A 더하기 n 빼기 1 D다. 요렇게. 자, 기본식은 요게 기본식이야. 등차수열 합은 어떻게 기억해야 돼? 2분의 n a 더하기 l. 그런데 요 l이 n번째 항이니까 그 n번째 항 여기다가 그냥 a만 더 더해서 만든 식이 요 식이야. 이 식을 따로 외우려 하지 말고 일반항은 미리 앞에서 외워놨잖아, 그지?
일반항은 앞에서 에워놨으니까 그거를 그냥 여기 집어넣었다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다 A만 더 더해주면 되니까 그게 2A 더하기 M 빼기 1D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됐지? 요까지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한 가지 더 남았다. 그거 하면 이제 지금 등차수에서 나오는 공식은 이제 다 정리된 거예요.